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인 읽어주는 목록에서는 올해 2분기에 정말 너무나 핫했던 쿼크체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크체인은 100만 TPS를 목표로 하는 초고속 블록체인입니다. TPS란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양입니다. 쿼크체인은 이러한 초고속 블록체인을 통해 대용량 P2P 전송 시스템을 제공하여 빠른 연산이 필요한 덱들의 트랜지션을 처리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덱들의 대표적인 예는 게임, IoT, AI 등이 있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로드맵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의 목표가 1만 TPS였는데 이미 14,000 TPS를 넘겼습니다. 올해 4분기에 10만 TPS, 그리고 내년 2분기에 대망의 100만 TPS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TPS나 확장성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크립토키티입니다. 네, 이제는 거의 모든 백서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코인 읽어주는 목록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립토키티는 가상세계에서 고양이를 입양하고 그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와 교배해서 새로운 고양이를 번식하는 게임입니다. 이 고양이에도 등급이 있어서 높은 등급의 고양이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플랫폼 블록체인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는데요. 가능성은 킬러들이 생겼을 때 시장에 뜨거운 반응이 되겠고요. 한계는 역시 네트워크의 과부하입니다. 덤으로 이더리움 전송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쿼크체인의 경우 이 확장성을 TPS 상승으로 접근했습니다. 쿼크체인과 다른 암호화폐 및 일반 거래 트랜잭션의 TPS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TPS 이야기를 하면 또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비자와 페이팔입니다. 둘 다 2015년 기준입니다. 비자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평균 2000 TPS, 최고 4000 TPS를 기록하였고, 페이팔의 경우는 49억 달러가 거래가 있었는데 155 TPS를 기록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안에서는 비트코인이 5에서 7 TPS, 이더리움이 10에서 20 TPS인 것에 비해 이오스는 최대 3097 TPS, 그리고 쿼크체인은 현재 최대 14755 T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십만 TPS를 기록하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의 T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크체인의 TPS 향상은 샤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샤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비탈릭이 샤딩 이즈 커밍이라는 트윗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는 탈중앙화, 확장성, 그리고 신뢰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트릴레마를 어떻게 밸런스를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블록체인 중 탈중앙화와 신뢰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확장성을 추가하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샤딩이 어떻게 TPS를 상승시키는지 보시겠습니다. 스티밋의 C 노을님의 글에서 그림을 발췌해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샤딩이 적용이 되면 하나의 큰 덩어리를 몇 개 단위로 나누어줍니다. 이 각각을 샤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랜지션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것과는 다르게 분할된 각 샤드들은 트랜지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즉, 작업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샤드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작업 처리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수, 즉 TPS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쿼크체인이 어떻게 샤딩을 이용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쿼크체인의 스트럭처를 보시면 루트체인과 샤딩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트체인에서는 이 샤드에서 이루어지는 트랜지션에 대한 검증만 진행됩니다. 샤딩 레이어에서 샤드 간의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트랜지션은 같은 샤드 안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샤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드의 수가 증가하면 TPS가 증가합니다. 또한 쿼크체인은 쿼크체인 텔레그램 관리자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약 20억 개의 샤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쿼크체인 샤드 간의 토큰 전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샤드의 수의 증가가 TPS 증가로 이어지지만
샤드 간의 토큰 전송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샤드에서 B 샤드로 토큰이 전송될 때는 루트 체인을 거쳐가야 합니다. 이 부분도 텔레그램 관리자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샤드가 이론적으로 20억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샤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샤드 간의 토큰 전송 속도는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테스트넷이 진행 중이고 4분기에 메인넷이 나오는데 일반 채굴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쿼크 체인의 샤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PS를 다루는 암호화폐에서도 서로 다른 샤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쿼크 체인은 스테이트 샤딩을 적용하고 있고 트랜지션 샤딩은 진리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샤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 레저의 존재 유무입니다. 스테이트 샤딩의 각 샤드에는 완전한 글로벌 원장이 없으며 트랜지션 샤딩은 각 샤드가 전체 글로벌 원장을 저장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트 샤딩에 있는 샤드 중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샤드에 저장된 토큰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단일 샤드 공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트랜지션 샤딩에서는 각 샤드가 전체 글로벌 원장을 저장하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쿼크 체인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원장을 중앙화한 클러스터 안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루트 체인이나 샤드 레이어의 트랜지션 정보를 저장하고 샤드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화된 클러스터에서 내용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중앙화한 클러스터의 안정성에 대한 것과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중 탈중앙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쿼크 체인의 포지션이 약한 것이 아닌가입니다. 쿼크 체인의 트릴레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쿼크 체인은 합의를 루트 체인, 샤드 체인 모두 POW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채굴이 진행됩니다. 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파워란 채굴을 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쿼크 체인에서 특이한 점은 해시 파워를 루트 체인이 5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를 샤드 안에서 해시 파워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루트 체인과 샤드들의 채굴 인센티브와 난이도를 다르게 설정하여서 채굴자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쿼크 체인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시 파워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 인해 도리어 샤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쿼크 체인은 샤드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 샤드들 간의 수평 네트워크로 인해 공격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샤드의 수가 늘어나면 각 샤드당 해시 파워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 해시 파워 중 루트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시 파워를 샤드에 일정하게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해시 파워가 약해진 샤드들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백스에 따르면 루트 체인은 트랜지션에 대한 검증만 한다고 하였으니 샤드에 대해서만 공격이 가해지면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샤드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노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드에 대한 안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쿼크 체인에서는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노드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노드들이 교차로 검증해서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쿼크 체인이 9월에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고 하였으니 코드가 공개된 이후에 노드의 교차 검증에 대해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크 체인의 트릴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쿼크 체인은 트릴레마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샤딩을 통해 TPS 증가로 방법을 모색합니다. 보안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수평 네트워크를 통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25% 공격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단일 샤드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샤드 공격으로 인한 샤드의 복구를 위해 중앙화된 클러스터의 글로벌 원장을 보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탈중앙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쿼크 체인이 아직 확장성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TPS가 보여주는 숫자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쿼크체인이 4분기에 메인릿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TPS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하여 백서와 로드맵에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정보입니다. 토큰 기호는 QKC이고 코인마켓캡에서 검색하시면 오른쪽 그림같이 나옵니다. ICO 가격은 1QKC당 약 22원이었고 하드캡 2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총 발행량은 100억 개이고 토큰 판매는 20%인 20억 개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유통 물량은 약 7억 5천만 개입니다. 현재 가격이 ICO 때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판매된 물량 20억 개 중 7억 5천만 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5천만 개의 락업된 물량이 풀리는 시기는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락업된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시장이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코인 읽어주는 목류에서는 쿼크체인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로 하여금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내라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열심히 리뷰하는 목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